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OSDI 24년도에 발표된 Burstable Cloud Block Storage with Data Processing Unit, 줄여서 Burst CBS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쓴 논문이고 실제 상용 클라우드에서 겪은 문제를 다룬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클라우드 디스크가 평소 성능보다 훨씬 빠르게 버스트하게 동작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 즉 VM에 붙는 가상 디스크는 평소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버스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VM이 동시에 버스트가 되면 이제 같은 물리 서버를 쓰는 옆 VM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노이지 네이버 문제라고 부르고요. 이 논문의 핵심 문제는 요 백엔드 스토리지 서버가 문제가 아니라 VM 바로 옆, 즉 클라이언트 쪽의 DPU에서 이제 IO를 스케줄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연구는 백엔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논문은 이제 자기네들 클라우드에서는 병목이 다른 곳이다라고 정확히 짚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의 알리바바의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디스크를 쓸 때 이 FPGA가 앞에 붙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는 리퀘스트들을 받아서 뒤에 이제 서버에 SSD를 연결하는 구조이고요. 이 내부적인 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는 이런 식으로 디스어그리게이션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고, VM은 가상 블록 디바이스를 마치 로컬 디스크처럼 붙여 쓰지만 실제 데이터는 네트워크 너머 여러 백엔드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분산 저장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면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디스크 용량이나 성능이 필요할 때 VM을 건드리지 않고 따로 늘릴 수 있고, 이 구조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기본 구조입니다. 보통 스토리지 성능 문제라고 하면 백엔드 서버나 SSD 성능을 의심을 하는데, 알리바바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면 백엔드는 병목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수많은 노드에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패시티는 높아도 정작 초당 처리량인 IOPS나 대역폭은 아주 낮게 유지가 되고요. IOPS하고 밴드위스를 보면 거의 0에서 20% 사이 아주 여유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엔드는 여유가 있는데, 이제 그럼 병목이 어디냐 하면 병목은 VM과 가까운 컴퓨터 노드 쪽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제 알리바바에서는 이런 VM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XDPU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알리바바의 DPU이고, 이 친구들은 호스트 CPU에서 하던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처리를 호스트 CPU 대신 떠맞는 별도의 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칩 안에 CPU 그리고 메모리, FPGA, NIC, DMA 엔진이 다 들어가 있고, 최신 세대에는 2GHz 코어와 8개와 100GBps 포트 2개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도는, 여기 보는 SA 컨트롤러 스레드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스토리지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SA라고 합니다. SA는 컨트롤 플레인,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주는 컨트롤 플레인이 2개에서 4개 약한 코어에서 처리가 되고, 실제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FPGA와 DMA가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전부 다 FPGA 안 넘기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컨트롤 해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VM들이 여러 개 연결되었을 때 각각 VM들이 어디에 이제 FPGA에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직은 여기 CPU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의 핵심 기능인 버스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버스터블 VM은 평소에 보장되는 베이스 레벨 성능에 더해 필요할 때 그 위로 잠깐씩 버스트하게 IO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하고요.
동작 방식은 크레딧, 즉 토큰 기반이고, 평소 베이스 이하로 쓰면 토큰을 모았다가 필요한 순간 그 토큰을 써서 이제 버스트하게 동작을 하는 건데, 이제 많은 워크로드가 스토리지 IO에서 막히는 순간이 평소에 막히진 않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막히는데, 이때 이제 버스트 기능을 제공을 하면 스토리지 때문에 서비스가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하나가 100만 IOPS하고 100만 IOPS, 1밀리언 IOPS, 100만 IOPS하고, 그리고 4GB/s까지 버스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알리바바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AWS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버스트 IO 기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스트가 문제가 되는데, 많은 VM이 평소에 놀면서 크레딧을 잔뜩 쌓아두면 이제 어느 순간 VM들이 동시에 버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이 VM들이 DPU에 한정된 자원, CPU, DMA, NIC 이런 것들을 두고 컨텐션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베이스 레벨, 즉 버스트 기능을 쓰지 않고 있던 VM의 성능까지 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레이턴시가 튀는 이 친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수십 밀리언 세컨드로까지 튀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스트 기능을 쓰지 않는 친구들까지 성능 제한이 걸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한 컴퓨터 노드, 즉 서버 하나에다가 올리는 VM 수를 줄이는 건데요. 이건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서버를 이제 비워두는 셈이라 전체 활용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극단적인 버스트도 마음껏 사용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요 베이스 레벨 성능의 SLO가 예측 가능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요구가 트레이드 오프긴 한데, 이 논문의 챌린지는 이 둘 모두 다 해결하는 게 이 논문의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스레드 사이의 부하 불균형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라는 친구가 각 vCPU의 Q 페어가 특정 컨트롤 스레드 하나에 고정 매핑되는데요. VM이 이제 이 SA 컨트롤러 이렇게 속해줄 수도 있고, 이 VM2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지금은 정적 매핑이고, 어떤 vCPU가 갑자기 IO를 쏟아내면 거기 묶인 컨트롤 스레드 하나만 병목이 되고, 그러면 자원은 남는데 이 DPU 안에 있는 컨트롤 스레드 병목으로 전체 IO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여러 SA 컨트롤러 스레드로 잘 분산시키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텐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싱글 스레드 버스트 환경이 커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뭐 여기서 설명하는 뭐 오라클, MySQL 뭐 이런 대부분의 DB들이 모든 연산을 병렬화 하지 않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4코어 VM들을 샘플링 해보니 가장 바쁜 vCPU 하나가 전체 IO의 80%를 만들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정적 매핑 문제가 드문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레드 안에서, 그러니까 SA 컨트롤러 스레드 안에서의 자원 경쟁인데요. 이제 뭐 버스트하게 들어오는 IO들이 많아지면 평소 버스트하지 않은 친구의 IO를 뒤로 밀어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앞선 IO가 전체 IO를 맡게 되는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베이스 레벨 지원이 취소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스레드 간 그리고 스레드 안 양쪽 모두에서 이 버스트하는 친구들 때문에 버스트를 하지 않는 친구들의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목표로 디자인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스레드 사이의 부하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버스트 상황에서도 베이스 레벨, 즉 버스트 하지 않는 친구들의 SLO를 지키고, 세 번째는 자원이 놀고 있을 때는 버스트한 친구들을 계속 버스트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DPU의 여러 자원들을 잘 모델링해서 모델링하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서 고려합니다. 이 버스트 CBS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하이 퍼포먼스 Q 스케일링,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스레드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두 번째는 이 버스트 IO 스케줄러로 이 베이스 레벨과 버스트 사이에 동시에 성능이 잘 나오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이 벡터라이즈 IO 코스트 에스티메이터인데, 이 친구들은 DPU의 자원을 잘 모델링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첫 번째 기법으로 가기 전에 이 부하 분산을 이 친구들, 그러니까 SA 컨트롤러로 가는 부하 분산을 소프트웨어로 해도 되는데 FPGA로 했는지에 대한 정당화 장표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부하로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스패처 스레드 같은 걸 하나 두고, 그리고 이제 IO를 나눠주는 방법과, 또는 스레드가 바쁜 스레드의 일감을 훔쳐오는 이런 워크 스틸링 기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일단 둘 다 스레드끼리 메시지 비용이 커서 실제로 여기 실험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논문에서도 안 나와 있는데, DPDK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능 실험을 하니까 스루풋이 35%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소프트웨어 메시지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FPGA로 분산하는 로직을 구현해서 거의 뭐 공짜로 부하 분산을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IO 뎁스가 커졌을 때, 이렇게 이제 스레드가 늘어날 때 IO 뎁스가 커져서 이것 때문에 메시지 패싱이 많아지고 스루풋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Q 스케일링 기법인데요. 방금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스틸링 같은 경우에는 약한 코어에서는 성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제 XDPU라고 하는 FPGA가 그냥 각각 할당되어 있는 요 큐들로 스위치처럼 그냥 리퀘스트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한 vCPU에서 들어온 IO들을 FPGA가 하드웨어로 그냥 컨트롤 스레드에 골고루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통신 없이 부하 분산을 시켜주게 되고, 이걸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 각각 vCPU마다 Q, 그리고 SA 컨트롤러 스레드에 넘기는 Q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Q들을 관리할 때 FPGA는 D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D램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표고, 큐마다 버퍼가 필요해서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투 티어링 메모리 풀을 두고, 하나는 각각 큐마다 갖고 있는 버퍼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큐마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평소에는 요것만 쓰다가 자기의 큐 공간이 부족해질 때 여기 이제 글로벌 쉐어드 풀에 있는 버퍼를 빌려와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반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트가 몰릴 때 여분 버퍼를 빌려주고, 이 버스트가 끝날 때 돌려받는 식으로 이 글로벌 쉐어드 풀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인 스케줄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VM들이 있을 때 충분한 병렬성이 주어지면 베이스 레벨, 그러니까 버스트하지 않은 친구도 IOPS하고 밴드위스에 다 도달해야 되고, 지연도 일정 범위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버스트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버스트 프로비저닝을 이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구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VM들은 처음에 돈을 낼 때 이 스토리지의 IOPS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VM이 선택한 IOPS 이상으로 자원을 분할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균등 분배가 목표가 아니어서 산 만큼 IOPS를 잘 줄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베이스 라인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베이스 라인이고요. 이 친구들은 각각 VM들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IOPS를 관리해주는 레이트 리밋을 걸어 입구에서 이제 유입을 막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각각 한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VM들이 버스트하게 IO를 해도 베이스 성능은 확실하게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른 테넌트들, 그러니까 다른 VM들이 놀고 있어도 이 노는 자원을 다른 VM이 가져다 쓸 수가 없게 돼서, 이 알리바바에서는 버스트라는 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클라우드 상품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이스 라인은 와일드 CBS인데, 이 친구들은 높은 활용률, 약한 격리, 즉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으로 노는 자원들을 걷어서 버스트 VM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노는 자원들을 노는 자원을 걷어서 버스트한 VM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알리바바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베이스 레벨이 희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버스트하는 VM이 매 시간 윈도우 예산을 초반에 다 써버리면 베이스 레벨 IO를 다음 윈도우,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두고 처음에 IO를 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IO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CBS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베이스 레벨에 대한 SLO를 지켜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트 CBS는 이런 바이오스 스케줄러라는 걸 제안을 하고, 핵심 아이디어는 정적 한도가 아니라 사용 이력을 보고 매 주기마다 할당량을 동적으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윈도우마다 시간을 두고 각 VM이 최근에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로틀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 레벨 사용량을 보호하고, 그리고 남은 자원을 버스트의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로 존재하는데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올려놓으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그 버스트 그리고 베이스 둘 다 성능을 둘 다 이제 원하는 성능을 주기 위해서 스케줄링 기법을 잘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법은 벡터라이즈 IO 코스트 이스티메이터인데요. 이 친구들은 스케줄러가 자원을 나누려면 IO 하나하나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먹는지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숫자 하나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KB 라이오트 같은 경우에는 CPU 앱이고 128KB 경우에는 밴드위스 앱인데, 이런 것들을 스칼라 값 하나로 나누면은 정확히 비용 모델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벡터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는 CPU 시간, 그리고 인그레스, 이그레스, 소프트웨어 리밋 네 가지 차원으로 표현을 해서 이 친구들을 각 자원을 따로 추적해서 그 비용을 모델링해서 모든 걸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비용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두 단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프로파일링으로 CPU 비용을
제품 종류별, 읽기 쓰기별, I/O 크기별 이런 식으로 미리 측정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 차원 중 CPU 시간만 측정하고 나머지 이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그 피드백 루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PGA 일시적인 장애가 나면 SA, 그러니까 스토리지 에이전트의 처리 경로가 갑자기 비싸지는데, 이때 이제 목표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올리고 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실시간으로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중에서도 베이스 레벨 지연을 안정적으로 지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본 두 개의 베이스 라인이고요. 와일드 CBS 그리고 현재 배포된 와일드 CBS 그리고 베이스 CBS 이렇게 이제 베이스 라인이고, 워크로드는 FIO, IOPS, 밴드위스 그리고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DB 관련된 실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과 부하 분산인데요. 여기서는 Q 스케일링을 켜면 퍼키로바이트나 IOPS 인텐시브 워크로드의 컨트롤 스레드 수에 거의 선형적으로 성능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스루풋도 거의 이제 2배씩 4kB하고 IOPS 실험에서는 2배씩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산의 균일성이 버스 CBS는 유저 LB가 이제 손으로 나눈 이상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FPGA 기반 자동 분산이 수동 최적화 분산에 거의 맞먹는 식으로 분산이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도 이제 기존에 1스레드에서 2스레드로 갈 때 레이턴시 손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스 레벨의 지연, 테일 레이턴시가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한 실험이고요. 이제 옆에 있는 VM이 버스트한 상황에서 빅팀 VM의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한 자료입니다. 이 밴드위스 인텐시브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CBS 대비 버스 CBS가 지연 시간이 거의 68%에서 85% 정도 거의 다 잘 낮아진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CBS는 이 베이스 CBS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좋아질 수는 없는 구조여서 이상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OPS도 마찬가지로 와일드 CBS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걸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VM이 버스트한 거로부터 지금 베이스 레벨을 원하는 VM의 성능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연뿐 아니라 스루풋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당연히 사실 지연 시간이 좋아지면 대부분 스루풋도 좋아지긴 하는데, 일단 목표는 IODEPS 8에서 빅팀 VM이 20K IOPS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 CBS 같은 경우에는 8개 케이스 중에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원하는 성능인데요. 와일드 CBS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빼고 나머지에서는 그 IOPS를 맞추지 못했는데, 버스 CBS는 전부 다 성능을 잘 맞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는 그 베이스 레벨의 VM이 약속받은 성능을 실제로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앞 실험과 이 실험으로 그러니까 지연 시간과 레이턴시하고 스루풋이 둘 다 베이스 레벨 VM은 확실하게 보호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앤 스케일러빌리티 결과인데요. 이 베이스를 지키느라고 그 버스트를 조금 양보하긴 하지만 버스트 스루풋이 와일드 CBS 그러니까 보다 겨우 한 5에서 8%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결과를 보면 이 친구들도 지금 이 파랑 색깔이 와일드 CBS, 이게 이제 버스에 가장 최적화된
베이스라인이고, 이 버스트 CBS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하는데 그래도 성능이 다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이제 손해 없이 격리를 얻고 확장성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VM이 증가했을 때도 이 스케줄 처리 시간이 VM이 1024게 돼도 100 마이크로섹 미만으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스케줄링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한 DPU 코어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하고 락스DB 실험 결과인데요. 컴플리션 타임 보면은 베이스 CBS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제 버스 CBS, 와일드 CBS 순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뭐 YCBS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CBS 대비 YCSB인데요. 이 친구들은 베이스 CBS보다는 뭐 한 1.7배에서 2.5배 높은 스루풋이 나오고, 중요한 건 격리를 지키면서도 성능 활용률은 와일드 CBS에 가깝게 유지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프로덕션에서 측정한 데이터고요. 알리바바 내부의 RDS에서 그 RDS에 올렸더니 쿼리 지연이 최대 83%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뭐 실제로 그 프로덕션 트래픽을 재생한 실험인데, 여기서는 와일드 CBS 기존에 쓰고 있던 게 지연이 20에서 50까지 튀었던 게 버스 CBS는 10ms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주장한 실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